자, 우리 교재 188페이지 그 모듈형 이론 앞에 좀 제가 짧게 그 그래프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나머지는 요 기본적으로 20문제를 푼 다음에 또 실전 문제 또 70문제가 있죠. 그걸 열심히 좀 풀어보시면 수리 능력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제가 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20문제와 실전 문제 70문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수리 같은 경우는 교과서 이론 문제 중에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그 그래프와 관련된 것들이 좀 꽤 나와서 정리를 해드렸고, 우리 교재 198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런 그 계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중고 그 수학 중에서도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듈형에서는 계산 문제를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꼭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합격품, 불량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X하고 Y로만 잘 놓으면 금방 푸는 문제죠. 그러니까 합격품을 X, 불량품을 Y라고 놓으면 300개 생산했대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300이고, 그 다음에 100원의 이익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또 불량품은 150원의 손해를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22,500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100X 빼기 150Y를 한 게 22,5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에 할 건 뭐예요? 이제 이걸 연산을 해서 여기 뭐 100을 곱하든 150을 곱하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합격품과 불량품의 개수를 차례대로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 계산하는 과정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270개, 30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지금 두 개가 나왔잖아요. 비누 한 개와 치약 세트. 비누를 X, 치약을 Y라고만 놓으면 다 되는 문제. 그래서 X 더하기 Y를 했더니 가격이, 이제 이건 가격이잖아요. X 28,000원이래요 28,000원. 그리고 각각 20에서 15% 할인을 했던 금액이 5,000원이래요 할인한 금액이. 즉 0.2x 더하기 0.15y를 한 이 할인을 더한 가격이 5,000원이래요.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연산해서 풀면 되겠죠. 그죠?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속도하는 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평소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계산 능력 강화 훈련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후에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이 2번이 되죠. 16,000원, 12,000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3번은 미국과 일본에 전화를 걸면 분당 통화요금이 각각 40원, 60원 있어요. 근데 현성이가 미국과 일본에 전화를 건 시간을 합하면 1시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 필요한 게 요금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잖아요. 국제 전화 요금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요금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지금 몇 분을 했는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전화한 시간을 X분. 여기 지금 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전화한 것을 Y분이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X하고 Y를 더한 게 1시간 60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건 전화요금이 일본에 건 국제전화 요금의 2배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요금은, 요게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은 어떻게 돼요? 미국에 건 요금은 어떻게 돼요? 40X죠. 40X. 그 다음에 일본에 건 요금은, 이건 미국이고 일본에 건 요금은 60Y예요. 그런데 미국에 건 요금 40X가 60Y의 2배래요.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X하고 Y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국제전화요금 얼마냐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전화요금을 구하려고 그러면 40X 더하기 60Y를 이렇게 해서
x하고 y를 여기 나온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 정답이 5번이 나올 거예요. 2,700원.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가위바위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면 2칸 올라가고 2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간대요. 그래서 근호는 12계단, 지성이는 18계단을 올라갔다고 했을 때 지성이가 이긴 횟수, 비긴 경우는 없대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하죠. 지성이가 이긴 횟수를 x라고 놓고 진 횟수를 y라고 놓으면 근호는 어떻게 돼요? 근호가 이긴 횟수는 y가 되고 진 횟수는 x가 되겠죠. 그죠? 그죠? 요것만 놓으면 되네. 이제 계산 끝났네. 일단 지성이는 2의 x에서 빼기 y를 한 게 18계단이래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겼을 땐 2계단, 졌을 때는 1계단 내려오니까. 근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2y에서 x를 뺀 게 지금 12계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식만 나오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하면 x하고 y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지성이가 이긴 횟수는 16회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찬성표하고 반대표가 있는데 찬성표를 x라고 놓으면 반대표는 어떻게 돼요?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6표가 많대요. x-6이 되겠죠. 반대표를. y라고 놓을 필요가 없지. 근데 찬성표가 전체 투표수의 60%래요. 그러니까 x 대 x-6 이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6대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x가 나올 거예요. x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18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18, 얘는 18 빼기 6 하니까 12, 두 개를 더하면 30명.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과거로 돌아가서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어떤 문서를 컴퓨터로 입력하는데 준수 혼자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얘가 1시간 일할 때는 10분의 1. 얘는 시간 단위로 하면 5분의 1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한 거를 전체를 1로 놓으면 되죠. 그래서 우선 준수가 이 일을 4시간 동안 했대요. 에다가 윤호가 나머지를 입력했는데 얘는 입력할 때 5분의 1이니까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니까 5분의 x 이거 한 게 1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x는 몇 시간이 나오냐면 이거 제가 실제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3시간이 나올 거예요. x. 예. 이건 제가 암산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답은 이렇게 제가 확인해서 답은 직접 알려드리는데 이 과정은 직접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일반석하고 1등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석은 x, 1등석은 뭐 y 이렇게 놓으면 일단 노선을 15번을 이용했으니까 한 번은 뭐 몇 번은 일반석을 타고 몇 번은 1등석을 타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식은 일단 15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1등석에 탑승하면 그냥 원래대로 주는 대로 주는데 일반석에 탑승하면 1등석에 탑승하면 당연히 마일리지를 더 주겠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석에 탑승을 하면 원래 220마일을 준대요. 일반석에. 그럼 1등석에 탑승하면 얼마를 줘요? 150%를 주니까 330마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5번을 탔더니 3,960마일이 나왔대요. 그럼 식을 어떻게 하면 돼? 일단 x는 일반석이니까 220x 이건 횟수니까요. 330y 한 개 3,960. 나머지는 여러분들 목. 그죠? 그럼 정답은 2번 6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제 또 요즘 수열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열 문제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옆으로 이렇게 늘려 쓰기도 하고 수열 문제는 뒤에도 또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건 아주 쉬운 걸 한번 내봤어요. 우리가 지금 기본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8, 9,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플러스 7, 플러스 9, 플러스 11, 플러스 13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7이 되겠죠.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고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실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근데 이런 문제를 틀리면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간 줄이는 게 그 이득이겠지.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이 그래프 문제예요. 9번하고 10번은 그래프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내봤어요. K사 영업팀 사원들 A부터 F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원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걸? 근데 두 개의 표를 이용해 작성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도표와 도표의 제목. 여기 보면 일단 1분기, 2분기, 3분기가 있고 요거는 4분기예요. 요걸 토탈한 게 4분기가 되겠죠. 4분기. 그래서 결국 영업 실적을 상사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사람별로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여기 지금 1, 2, 3, 4분기 있으니까 4분기는 요렇게 계산을 해서 그래프에 분기별로 여기에 이제 4분기가 계산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11월, 12월이 나와 있어. 이거는 막대 그래프 중에서도 누적 막대 있죠. 4분기는 그래프를 해주더라도 10월, 10월, 11월, 12월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누적 막대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여기 4번. 세로 막대로 해서 영업팀 각 사원 4분기 월별 실적 비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가장 적절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이제 그래프 문제인데 이제 문장으로 된 그래프 문제죠. 특히 여기 보시면 매 분기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죠? 시간적 추이를 보여야 되죠. 시간적 추이를 보일 수 있는 시간 효과에다가 시각적인 효과까지 할 수 있는 건 그 시계열적 비교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꺾은선 그래프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요거는 그 단순 사칙연산 계산 문제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 지금 인턴십의 종류가 청년과 체험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걸 따로 여기 체험형 여기선 지금 체험형 인턴의 비율이 낮은 연도 순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93에서 34를 뺀 요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분모로 넣고 193대 요거 이렇게 퍼센트를 구해야 되죠.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결국 이것도 단순 계산 문제지만 계산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이거 복합 계산 문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요거는 좀 나중에 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시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번 해보세요. 얘가 그 1번이에요. 정답. 82.4, 81.1, 80.4, 80.8, 80.1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까지 계산하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 193에서 34 빼기.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그냥 여기서 193분의 34를 해가지고 여긴 지금 낮은 연도 순으로 돼 있는데 이거 높은 순으로 해서 또 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할 문제, 그 요령이죠. 이것도 하나의 시간을 줄이는 요령이죠.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같은 경우는요. 3명이 있는데 3명 중 2명만 본사에 합격할 확률 뭐뭐 있죠? 3가지 나와요. A, B만 합격할 경우 또 A, C만 합격할 경우 그 다음에 B, C만 합격할 경우 이렇게 3가지 나오죠. 더 이상 없죠.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이 경우는 A가 합격할 경우는 5분의 3이에요. E고 B도 합격을 해야 돼요. 4분의 3. 에다가 C는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1에서 2분의 1을 빼줘야죠. 그러니까 2분의 1. 자, A하고 C가 합격할 경우는 A 5분의 3. 그리고 B는 떨어져야 돼. 4분의 3. 그러니까 1에서 빼주면 4분의 1. 다 기억나죠? 그죠? 그리고 C가 합격할 확률은 2분의 1. B와 C가 합격할 경우는 A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1에서 5분의 3을 빼주면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걸 다 3개를 더해줘야 되죠.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분의 20이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A와 B 2개를 더하면 29.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예전에. 생각이 안 날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항. 첫 항은 마이너스 35. 이렇게 보니까 얼마씩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플러스 6씩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첫 항이 마이너스 35고 등차가 6인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28항에 오는 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 첫 항에다가 28항 중에 첫 항 빼줘야죠. 여기다 곱하기 6. 곱하기 6. 요렇게. 요거 빼기예요. 요건 없는 거예요. 요거. 28 빼기 1. 왜 28 빼기 1을 해줍니까? 첫 항을 여기에 따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7개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6은 뭐예요? 이 등차.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게 또 답이 127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요.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문자는 사실 이거는 요런 게 필요해요. 요런 거.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봐야 돼. 아이고, 이건 너무 1, 2, 3, 4. 그러니까 자음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쓸 수 있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한 칸 더. 히읗 이렇게 해서요. 1, 2, 3, 4,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 다음에 15.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28까지 가고 여기 29까지 가고. 그러면서 일단 자음을 한번 볼게요. 기역, 니은, 리을, 이응, 니은 있죠. 기역은 어떻게 돼요? 숫자가 1이죠. 니은은 2. 리을은 4. 이응은 8. 다시 니은으로 왔어요. 그러면 16. 여기 16. 어떻게 돼요? 2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1, 2, 4, 8, 16. 다음에는 32가 오겠죠. 32는 29, 30, 31, 32. 리을이 와요. 그럼 둘 중에 하나네. 그죠? 리을이 오죠. 그 다음 받침을 한번 볼게요. 비읍, 시옷, 미음, 이응, 리을. 비읍 얼마예요? 6. 시옷 7. 미음 5. 이응 8. 아이고. 이응 8. 리을 4. 6, 7, 5, 8. 그러니까 6, 5, 4, 7, 8. 다음에 오는 건 9네, 9. 그죠? 9는 지읒.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사실 시험장에 가서 이거를 막 일일이 그리고 이러면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걸 아예 머릿속에 그냥 바로 비읍하면 6하고 뭐 플러스 14는 20이 나올 수 있게 뭐 거의 이렇게 완전히 외워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독하게 좀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속력을, 그러니까 기차 같은 경우는 그 거리 같은 거를 할 때 항상 기차는 길잖아요. 그리고 뭐 터널을 빠져나왔다 그러면 뭐 다리를 건너갔다 했을 때 그 다리 길이도 같이 더해줘야 실제 거리가 나오는 거, 그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속력을 y라고 놓으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예요. 그러니까 거리는 일단 470m의 터널을 통과할 때 거리는 x에다가 470을 더한 것이 뭐가 되냐면 25초 시간 곱하기 속도 속력, 그러니까 25y가 되고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두 번째는 또 x에다가 다리를 완전히 건너 이것까지 더해주라고 그랬죠. 이거 했더니 34초 34y. 이 두 가지 식 가지고 이제 y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y가 23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특히 뭐 여러분들이 코레일이나 무슨 교통공사 이런 데, 기차,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뭐 이런 데 입사하실 분들은 이런 기차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보통 병과 무가 이웃하여 쓰는 경우가 있죠.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한 명으로 생각을 해야 돼. 둘을. 그래서 6명인데 병과 무를 한 명으로 생각을 하면 5명의 일렬로 쓰는 거예요. 그럼 5명의 일렬로 쓰는 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병과 무가 병, 무 혹은 무, 병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곱하시면 금방 나오죠. 이것도 그냥 뭐 그러면 240까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체험형 인턴하고요. 청년 인턴 N명이 있는데 체험형 인턴끼리 이웃하여 쓰게 한대요. 그러면 얘를 한 명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 4명이 이웃해서 쓰는 경우를 따로 나중에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한 명 더하기 N명의 요거를 해주고 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제 이 체험형 인턴 4명을 지금 한 명이라고 생각했으니 그 안에서 또 순서가 막 이렇게 또 순서가 바뀌겠죠.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걸 한 게 얼마래요? 57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가지고 또 계산을 하시면 n이 3이 나올 겁니다. 3. 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5번 중 3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자가 된대요. 근데 지금까지 오영권 대리가 2번의 시합에서 2승을 거뒀대요. 그래서 오영권 대리가 우승할 확률은 이준세 과장이 우승할 확률의 몇 배인가? 자, 우선 이준세 과장은 5번 중에 지금 2번을 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승하려면 이제 나머지 3게임 남았잖아요. 3게임에서 다 이겨야 돼. 이기냐 지냐. 근데 3게임에서 이기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8분의 1 확률이에요. 3번을 이렇게 다 이겨야 돼. 근데 오영건 대리가 우승할 확률은 뭐죠? 이준세 대리가 우승할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게 뭐예요? 1 빼기 8분의 1 하면 8분의 7이죠. 그러니까 이준세 과장은 우승할 확률이 8분의 1, 오영권 대리는 우승할 확률이 8분의 7. 그러니까 몇 배야? 당연히 7배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는 오영권 대리는 다이어리를 정리하면서 다음 서게 될 당직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둔 거예요. 근데 달력에 표시한 숫자가 있는데 X가 있는데 이 숫자의 왼쪽 위에 있는 숫자 위에 있으면서 이쪽에 있대요. 왼쪽.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는 플러스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8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얘하고 요 숫자하고 얘는. 그죠? 얘가 예를 들어서 14일이야. 그럼 얘는 7일이야. 얘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8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숫자의 왼쪽 위에 있는 숫자는 n-8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 x라고 놨으니까 x-8이고요. 그 다음에 당직 날짜는 x고요. 또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 얘 이쪽 왼쪽에 있대요.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가 이쪽에 있대요. 아래 왼쪽. 여기는 얘하고 얘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6 되겠죠. 얘가 만약에 14일이면 여기는 21일이고 얘는 20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는 x 더하기 6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세 숫자를 더했더니 46이 나왔대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x가 16일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면 이 공간의 벽면은 가로가 220이고 160인데 이게 직사각형이야. 이렇게. 그런데 벽에 남는 부분이 없도록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고 한대요. 타일은 최대한 큰 것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자, 이럴 때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즉 220과 1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그게 정사각형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돼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요. 220과 160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죠? 20이잖아요. 20. 그러니까
정사각형 타일이 이쪽이 20, 이쪽이 20짜리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220, 이쪽이 160이니까 20짜리를 넣으면 이쪽으로는 11개, 이쪽으로는 8개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88개가 되겠죠. 그죠? 요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형 문제 20개를 풀어봤습니다.